80세의 이태준 명예단장은 15년 전 실종된 천재 피아니스트 손녀 이세아를 잊지 못하고 아르테의 오케스트라를 지키는 클래식계의 거목이다. 단장은 새로 들어온 임시 사무보조 한예린에게서 사라진 손녀의 습관과 세아가 키우던 앵무새 크레센도의 격렬한 반응을 발견하고 예린이 세아임을 직감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라진 피아니스트와 앵무새의 노래. 겨울 햇살이 아르테 오케스트라 단장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창가의 고급 새장 안에서 회색 앵무새 크레센도가 깃털을 고르고 있었다. 이태준 명예단장은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든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리듬을 타듯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천재 피아니스트로 클래식계를 놀라게 했던 손녀 이세아가 사라진 지 정확히 5475일째였다. 단장은 매일 아침 그 숫자를 세었다. 세아가 사라진 후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쏟는 것은 손녀가 어릴 때부터 키운 크레센도뿐이었다. 앵무새는 세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끔 밤이 깊으면 세아가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희미하게 불러냈다. 단장님, 새로 오신 임시 사무보조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비서 최진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의 뒤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평범한 검은색 정장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깨끗했고 눈빛은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한예린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살폈다. 평범한 지원자였다. 이력서에는 특별한 경력도 없었고 음악과 관련된 배경도 전혀 없었다. 그저 성실해 보이는 일반적인 구직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크레센도가 갑자기 날개를 펄럭이며 새장 안에서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5년간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던 앵무새가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 흥분하고 있었다.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크레센도는 같은 음을 반복해서 노래했다. 단장의 눈이 커졌다. 그 멜로디. 세아가 5살 때 처음으로 작곡했던 짧은 곡이었다. 할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다며 피아노 앞에서 수줍게 연주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그 후로 그 곡은 단 둘만의 비밀이 되었다. 세아는 그 멜로디를 크레센도에게 매일 불러주었고 앵무새는 그것을 완벽하게 외웠다. 죄송합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단장은 그녀를 더욱 주의 깊게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크레센도가 원래 예민한 새라서요. 앉으시죠. 예린은 단장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긴장한 듯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단장은 간단한 업무 설명을 시작했다. 서류 정리, 일정 관리, 내방객 응대 등 평범한 사무 보조 업무였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때였다. 예린이 펜을 놓고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검지와 중지로 특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 동작. 단장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세아가 피아노를 치기 전 항상 하던 습관이었다. C 코드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손가락으로 먼저 짚어보는 버릇. 단장은 그 동작을 수천 번도 더 봤다. 예린 씨. 단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혹시 피아노를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예린은 순간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단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예린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예린의 목에 걸린 얇은 체인. 옷깃 안쪽으로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 살짝 드러났다. 음표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다. 단장의 손이 떨렸다. 그 목걸이는 세아의 5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선물한 것이었다. 스털링 실버로 만든 8분음표 모양.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제작품이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셔도 됩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린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크레센도는 여전히 그 멜로디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단장은 30년 지기 친구인 사설 탐정 박철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호, 급한 일이 생겼네. 한 사람을 조사해줘야겠어. 누구 말인가? 한예린이라는 사람이야. 20대 중반 여성. 오늘 우리 재단에 지원했어. 무엇을 알아봐야 하나? 모든 것을. 태어난 곳, 자란 환경, 학력, 경력, 15년 전 기록까지. 특히 15년 전이 중요해. 전화를 끊은 후 단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가죽 사진첩이 나왔다. 첫 장을 펼치자 피아노 앞에 앉은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세아, 5살. 그녀의 목에는 음표 모양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세아야. 단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두운 단장실에 울려 퍼졌다. 정말 네가 돌아온 거니? 창밖으로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크레센도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잠들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리 사이로 여전히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15년 동안 잊지 않은 잃어버린 소녀의 노래가. 유원장의 독소 조항과 배신자의 그림자. 일주일 후 단장의 서재에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탐정 박진우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한예린, 본명 맞습니다. 15년 전 강원도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 기록이 완전히 공백이라는 겁니다. 공백? 네. 당시 고아원 원장의 증언으로는 경찰이 길에서 발견된 아이를 데려왔다고 하는데 정작 경찰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역력합니다. 단장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다. 예린의 고아원 시절, 음악학원 아르바이트, 대학 진학 포기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던 모습들. 평범하지만 고단한 삶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에서 단장의 손이 멈췄다. 예린이 카페에서 목을 만지는 장면이었는데 그녀의 손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가 있었다. 이 흉터 확대할 수 있습니까? 박 탐정이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확대했다. 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음표 모양이었다. 세아가 6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흉터가 우연히 음표 모양으로 남았던 것이다. 더 조사해 주십시오. 15년 전 그날 우리 집 주변의 모든 것을. 단장이 탐정을 보낸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전속 변호사이자 양딸인 강수영이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30년 넘게 단장 곁을 지켜온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아버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네. 그보다 수영아, 자네 예린이라는 새 직원을 봤나? 수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네, 잠깐 뵀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수영이 나간 후 단장은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15년 전 세아가 실종된 직후 작성한 문서였다. 그는 독소 조항을 다시 읽었다. 만약 이세아가 생존해 돌아올 경우 모든 재산과 아르테 오케스트라의 경영권은 이세아에게 상속된다. 당시 수영은 이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아이는 이미 죽었을 거라며 현실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자고 했다. 그날 밤 수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카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오케스트라의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모, 단장님이 요즘 이상해요. 그 한예린이라는 여자한테 자꾸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나도 알아. 걱정이야. 수영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그녀는 30년간 단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실권을 쥐어왔다. 세아가 사라진 후 더욱 공고해진 그 권력. 만약 세아가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이모, 설마 그 여자가 세아 언니는 아니겠죠? 말도 안 돼. 15년이 지났어. 그때 그 산골짜기에. 수영이 말을 멈췄다.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때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사흘 후 단장은 예린을 개인적으로 불렀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단장이 오래된 음악 상자를 꺼냈다. 이 곡을 아십니까? 음악 상자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크레센도가 부르던 바로 그 곡이었다.
예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찻잔을 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린 씨, 이 멜로디가 낯익지 않습니까? 예린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단장은 조용히 일어나 예린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음표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다. 세아야. 단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15년간 숨겨왔던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두운 산길, 차 안에서 들리던 낯선 목소리들, 그리고 버려졌던 그 밤. 할아버지. 처음으로 예린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다. 단장은 손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15년 전의 녹취록과 진실의 폭로. 아르테 오케스트라 본관 3층 회의실. 이태준 단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15년을 기다린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수영 변호사가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녀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단장님, 급히 소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앉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영이 자리에 앉자마자 단장이 입을 열었다. 하늘인 말일세. 자네 생각은 어떤가? 수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그 직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세아를 잃은 상실감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정신 건강이 걱정됩니다. 최근 들어 망상 증세까지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재단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재단 운영권을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제가 30년간 단장님을 보좌해왔지 않습니까? 단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원하던 순간이 왔다. 15년 전 그 일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손에 넣었을 권력이었다. 그런데 수영. 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자네는 15년 전 그날 밤 어디에 있었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시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있었어. 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장님, 정말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망상이라고. 단장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 재생 화면이 떠 있었다. 이걸 들어보고 나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15년 전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세아는 아직 어린애인데.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영의 조카, 당시 25세였던 강민호의 음성이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 아이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2인자야. 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단장님 유언장 봤지? 세아가 성인이 되면 모든 재산과 오케스트라 경영권이 저 아이한테 넘어가. 우리가 30년간 일궈온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도 이모, 아이를 유기하는 건, 유기라니 말을 곱게 해. 그냥 길을 잃게 만드는 거야. 저 아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금방 집 찾아올 거야. 우리는 그저 시간을 좀 벌 뿐이지.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수영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만약 못 찾아오면? 그럼 그건 그 아이 운명이겠지. 민호야,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오늘 밤 10시 세아를 차에 태워서 외진 산길에 내려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이모, 너희들 몫을 뺏어갈 아이는 없애야 해. 이건 생존의 문제야. 녹취록이 끝났다. 수영은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합성한 거예요. 조작? 단장이 냉소를 지었다. 자네 조카 민호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15년간 보관해온 녹음이야. 한 달 전 그 친구가 내게 찾아와 모든 걸 고백했네.
자네가 세아를 유기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실행했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15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이야. 수영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잠깐 겁만 주려고, 잠깐 겁을 주려고 5살짜리 아이를 한겨울 산골짜기에 버렸다고. 단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아는 저체온증으로 거의 죽을 뻔했어.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추운 밤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15년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단장님, 제발. 수영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2명의 형사가 들어섰고 그 뒤로 사설탐정과 한예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수영 씨, 미성년자 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수영이 비명을 질렀다. 싫어. 난 안 가. 이건 내 거였어. 내가 30년간 지켜온 자리라고. 그녀는 회의실 문을 향해 뛰었지만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발버둥치는 수영을 바라보며 단장이 낮게 말했다. 자네가 지킨 건 자리가 아니라 탐욕이었네, 수영. 내가 자네를 딸처럼 믿었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 수영이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단장과 예린만 남았다. 단장은 천천히 예린에게 다가갔다. 이제 DNA 검사 결과만 확인하면 끝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가 예린의 손을 잡았다. 넌 내 손녀 세아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찾은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창밖에서 크레센도가 노래했다.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돌아온 주인을 반기는 앵무새의 선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음표 위의 재회와 가족의 화음.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수영이 체포된 지 사흘 후였다. 이태준 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일치율 99.9%. 한예린은 이세아였다. 15년간 찾아 헤맨 손녀가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세아의 목소리가 잠기었다. 단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80세 노인은 평생 지켜온 체면도 명예 단장이라는 위엄도 모두 내려놓고 손녀를 끌어안았다. 세아야, 정말 내가 맞구나.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세아는 할아버지의 등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15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공허함,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시달렸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를 찾았다. 창가에서 크레센도가 조용히 노래했다.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5살 세아가 만든 그 멜로디였다. 그 노래 기억나니? 내가 처음 작곡한 곡이야. 어렴풋이요. 꿈에서 자주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단장은 세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피아니스트의 손이었다. 긴 손가락, 단단한 손끝. 15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내 부모님께 연락했다. 곧 도착하신단다. 세아의 얼굴이 굳었다. 부모님. 기억 속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있던 존재들. 단장의 아들 부부는 세아가 실종된 후 유럽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다. 죄책감과 상실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 3일 후 인천공항 입국장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단장과 세아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부부가 나타났다. 이준혁과 한지수. 세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세아. 어머니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환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아버지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엄마. 아빠. 세아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15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했다. 엄마의 향기, 아빠의 따뜻한 손길. 기억은 사라졌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미안해, 세아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수가 먼저 세아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준혁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1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포옹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아빠, 저 기억 못해도 괜찮죠?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 만들면 돼.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하니까. 단장은 몇 발짝 떨어져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들 부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 새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딸을 잃고 도망쳤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감정은 의미가 없었다.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아르테 오케스트라 단장실에는 네 사람이 모였다. 단장, 새아, 그리고 부모님. 크레센도는 새아의 어깨에 앉아 만족스럽게 깃털을 다듬었다. 새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단장의 질문에 새아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15년 전 이곳에서 연습하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피아노 건반의 감촉, 음악이 흐르던 연습실의 공기.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트라우마는 괜찮겠니?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혁이 새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단장은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이건 내 연습실 열쇠야.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보존했단다. 새아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작은 금속 조각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오케스트라를 지킬게요. 그래, 우리 함께 지키자꾸나. 크레센도가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도. 이번에는 새아도 함께 흥얼거렸다. 가족의 화음이 조용한 밤 공기를 채웠다. 탐욕이 빼앗으려 했던 것들을 사랑이 되찾은 밤이었다. 크레센도의 비상과 새로운 지휘자. 새아는 처음 며칠간 피아노 앞에 앉을 수조차 없었다. 검은 건반을 보는 순간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몰려왔다. 어둠 속에서 깨어났을 때의 공포,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기억의 파편들이 사라져가던 긴 세월. 손가락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다. 천천히 해도 괜찮단다. 할아버지 이태준 단장은 언제나 새아의 곁을 지켰다. 그는 손녀에게 어떤 압박도 주지 않았다. 다만 매일 아침 단장실에서 크레센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새아를 기다렸다. 새아의 부모 역시 해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딸 곁에 머물렀다. 아버지는 매일 밤 새아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새아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아는 새벽녘에 홀로 연습실로 향했다.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다. 미, 레, 도. 크레센도가 불렀던 그 멜로디였다. 어릴 적 할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던 비밀의 곡.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15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기억하고 있었다. 음들이 연결되고 화음이 만들어졌다. 새아는 그 멜로디에 새로운 음들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고통스러운 날들, 기억을 잃고 방황하던 시간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딘가에 남아있던 따뜻한 온기. 할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재회의 순간. 피아노 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새아는 울면서 연주했다.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음표들이 15년간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단장과 부모님,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새아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곡이 끝났을 때 새아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할아버지, 이 곡의 제목은 오케스트라의 잔상이에요. 제가 사라진 동안에도 이곳의 음악은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희미한 잔상처럼요. 단장은 손녀를 끌어안았다. 내가 바로 우리 오케스트라의 미래란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르테 오케스트라 본관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모여들었다. 야외 특별 공연의 날이었다. 무대 중앙에는 이세아가 서 있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목에는 음표 모양 목걸이가 빛났다. 오케스트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석 달째였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제가 작곡한 오케스트라의 잔상입니다. 세아가 지휘봉을 들어올렸다. 첫 소절은 피아노 독주로 시작되었다.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도, 크레센도의 멜로디. 이어서 현악기가 합류하고 관악기가 화음을 쌓아 올렸다. 음악은 어둠에서 시작해 점차 빛으로 나아갔다. 고통과 희망, 이별과 재회, 상처와 치유의 모든 감정이 음표 위에 담겼다. 단장은 VIP석에서 손녀의 지휘를 바라보았다. 80세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곁에는 세아의 부모가 함께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연주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본관 옥상의 상징 조형물 위로 회색 그림자가 날아올랐다. 크레센도였다. 앵무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비상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맞춰 그 비밀의 멜로디를 불렀다. 관객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빛이 크레센도의 깃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음악과 새소리가 하나가 되어 광장을 가득 채웠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세아는 깊이 인사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단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손녀가 달려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강수영의 탐욕도 15년의 고통도 모든 어둠은 이제 지나갔다. 남은 것은 가족의 사랑과 예술의 순수성뿐이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나도 그렇단다, 세아야.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만 남았어. 하늘 높이 날아오른 크레센도가 마지막 음을 노래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아르테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